안녕하세요. 프리맨입니다. 오늘은 제 배당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2억 6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제가 8월 6일 하루 동안 1일 동안 받은 배당 카톡인데요. 이런 식으로 배당금 카톡이 굉장히 자주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정리도 할 겸 쭉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런 배당 카톡들을 보다 보면은 금액 자체는 막 어마어마한 금액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니고 여기 뭐 82,000원, 여기 12불, 1불, 15불 이런 식으로 조금씩 들어오게 되는데요. 근데 저 금액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배당금이 들어올 때면 회사들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줬구나. 마치 월세를 받는 그런 기쁨인 거죠. 저런 기쁨을 누리곤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그런 배당금 카톡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1월 달부터 2억 6천만 원을 넣고 있으면은 얼마나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쭉 정리를 해봤고요. 1월부터 제가 받았던 배당 내역들을 모두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주로 ETF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새해 시작과 함께 받은 배당이 타이거 차이나 CSI 300이라는 종목이고 9만 원을 받았네요. 꽤 큰 금액인데 9만 원을 받았고, 그리고 2월 달에 AT&T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는 종목이긴 한데 팔기 전에 저한테 배당금을 남겨주고 갔네요. 10불을 받았고요. 그리고 코덱스 200, 코스피에 투자를 하는 종목인데 지금은 전부 다 타이거로 옮겨갔습니다. 수수료가 좀 더 비싸기 때문에 얘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한테 배당금을 남겨주고 갔고요. 두 개 합쳐서 거의 한 10만원 정도네요. 코스피에서 받은 거 10만원, 그리고 미국 MSCI 리츠, 미국의 리츠 상품에도 약간의 돈을 넣어놔가지고 거기서도 배당을 받았습니다. 6,500원 받았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 미국 국채 1에서 3년물, 단기 국채죠. 단기 국채로부터 3불 받았고요. 그리고 7에서 10년물, 중기물에서 18불 정도 받았고, 애플, 애플 주주입니다. 애플 주주인데요. 애플에서도 7.5불 정도 받았고요. 이렇게 2월이 끝났고 3월 달에도 보시면은 매월 주는군요. 국채 같은 경우는 매월 들어오나 봐요. 배당을 저한테 안겨줬고요. 여기서 3불, 여기서 16불을 줬고요. 그리고 요때 시점에 리얼티 인컴을 제가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 리얼티 인컴에서도 역시 배당을 받았습니다. 3.52불을 받았네요. 제가 VNQ라고 하는 ETF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요때 5불을 받았네요. 분기 배당이었던 것 같아요. 분기 배당 5불을 받았고요. 그리고 4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월 달에는 제 해외 주식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S&P 500, S&P 500으로부터 무려 49불, 5만원이 넘는 금액이네요. 49불의 배당을 받았고요. 물가 연동체 얼마 안 되지만 2.4불. 4월 달에는 배당 내역이 굉장히 많네요. 한 페이지가 넘어가네요. 그죠? 네이버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네이버는 팔아서 없지만 떠나기 전에 저한테 1,200원의 배당금을 주고 갔고요. 4월에도 똑같이 채권 국채 배당이 들어왔습니다. 국채 배당을 받았고 4월 달에 신한지주로부터 신한은행에서 22만 5천원이라는 거금을 입금을 해줬고요. 월세 받는 기분인데요. 이 정도 되면은 4월 달에 어쩐지 좀 배당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KB금융에서 국민은행에서도 저한테 11만 5,050원을 줬고요. 달마다 저한테 배당을 안겨주는 리얼티인컴에서 3.52불, 그리고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이 있었죠. 저는 전부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데 무려 28만원을 배당을 해줬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제가 우선주를 들고 있다가 거의 최고점에 판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없어요. 팔았지만 팔려 가시기 전에 저한테 13,600원을 남겨주고 갔고요. 그리고 저는 삼성생명도 가지고 있는데 보험사도 조금은 사볼 만한 타임이다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5만원의 배당금을 안겨줬습니다. 4월달은 절반 정도 지났는데 이만큼 들어왔네요. 그리고 아프리카TV, 지금 너무 아까운 종목이에요. 사실 더 많이 갈 줄 알았는데 저는 너무 일찍 판 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TV도 팔아버렸고 그래도 팔리기 전에 저한테 10,000원 남겨주고 갔네요. 그리고 요때도 코덱스, 타이거 200, 코스피에서 합쳐서 한 25만원 정도 배당을 받았네요. 5월달이 시작을 했군요. 5월달이 시작을 했고, 그리고 미국 리츠에서 7,000원. 무슨 약간 후원금 읽는 기분이네요. 도네이션 읽는 기분인데, 국채들 합쳐서 3불, 12불, 2불, 17불. 합치면은 대강 뭐 한 30불은 넘는 것 같죠. 30불 약간 넘는 금액이었고, 그리고
애플에서 8.8불 배당을 해주셨습니다. 리얼티 인컴에서는 꼬박꼬박 출석해 주시네요. 3.52불을 보내주셨고, 삼성전자에서는 벌써 또 분기 배당이네요. 분기 배당에서 52,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메가 헬스 인베스터스라는 미국의 리츠 주식이죠. 미국 리츠 주식에서 20불이나 입금이 됐네요. 이렇게 5월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5월은 끝났고, 6월달 시작해 보겠습니다. 6월달에는 역시 국채분들은 빠지질 않는군요. 국채는 꼬박꼬박 출석을 다 해주셔가지고 국채하고 물가 연동치 합쳐서 여기서도 한 35불, 40불 가까이 되는 금액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리얼티 인컴은 역시나 3.5불 보내줬고, 그리고 VNQ, 뱅가드에서 운영하는 리츠에서 7.2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해외 주식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S&P 500 종목에서 VO라는 상품인데요. 52불이나 되는 거금을 보내줬습니다. 배당이 입금이 됐고요. 여기서 7월달이네요. 벌써 7월달이 됐고, 7월달에서 역시나 7월달에도 국채 배당금이 들어왔고요. 리얼티 인컴이 요때 제가 리얼티 인컴은 달마다 배당을 해주잖아요. 보유 비중을 좀 늘렸나 봅니다. 14불로 늘어났군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리얼티 인컴으로부터 꼬박꼬박 달마다 15,000원씩 받는 남자가 됐고요. 그리고 7월에서 8월까지 요때 제가 스토어 캐피탈이라는 리츠 종목을 편입을 시켰는데요. 포트폴리오에 보시면은 14불.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렌 버핏이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추가한 그런 상품이고요. 저도 한 그 정도, 버핏동이 굉장히 약간 들고 있는데 저도 그 정도 비중을 추가를 해봤습니다. 타이거만 들어온 거 보니까 요때부터는 제가 코덱스를 다 매도를 한 게 적용이 됐나봐요. 코스피에서 24,850원 받았고요. 그리고 미국 리츠에서 똑같이 7,150원 받았고, 여기서 요거 4개는 이제는 아시죠? 국채랑 물가 연동채 합쳐서 한 35불, 40불 정도 되는 금액을 받았고, KB금융에서 KB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은 분기별로 주나요? 반기인지 분기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82,500원 입금이 됐고요. 그리고 합계 금액도 받습니다. 합계 금액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한 130만원 정도 되고, 이제 달러로 한 430불 정도를 받았는데요. 한 180만원 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적 배당 수익률은 한 0.7%. 지금이 8월 초인데요. 8월 11일 정도 됐는데 누적 배당 수익률이 벌써 0.7%고요. 0.7% 하면 작아 보이지만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고, 그런 걸 감안하면은, 그리고 180만원이란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직장인한테 굉장히 큰 돈인데, 게다가 저는 배당주만 투자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걸 감안했을 때는 저 스스로도 꽤 괜찮은데? 거의 거진 월세를 받는 그런 기분인데, 지금 제가 월 7달 하고 3분의 1이 지났기 때문에 거진 한 20만원 이상씩은 받았네요. 25만원 가까이를 받았는데, 배당주를 투자한 게 아닌데도 이 정도면 꽤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해 봅니다. 굉장히 배당을 많이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배당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리츠와 배당주입니다. 리츠이자 배당주인 리얼티 인컴인데요.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무려 4%나 됩니다. 4% 가까이 되고, 배당액도 올해 누적으로 현재 가격이 70불 정도 되는데 누적으로 2.7불이나 리턴을 해줬고요. 4%의 착한 배당을 가지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요새 상가 투자나 부동산 투자도 하시는데, 상가 관리가 귀찮다, 나는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액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부분에서도 리얼티 인컴은 저라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EPS 대비 배당액이 좀 커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약간은 위험해 보일 수는 있고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 이거 좀 하나 골라줘봐. 그냥 사장님 알아서 해줘. 뱅 사장님 알아서 해줘. 라는 경우에 살만한 주식입니다. VNQ라고 하는 뱅가드사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ETF고요. 배당 수익률이 3% 정도 되고 분기 배당입니다. 분기 배당이고요. 현재가에 대비했을 때는 한 105불 정도 되는데 3.15불을 리턴을 디비던드를 나눠줬고요. 3%대의 착한 배당을 가지고 있고, 수수료도 착한 편입니다. ETF의 대명사 같은 뱅가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특정 주식의 위험성을 안고 싶지 않다면 뱅 사장한테 한번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뱅가드한테 맡겨보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금융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은행주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신한지주하고 KB금융이 바로 걔네들인데요. 보시면은 배당 수익률이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3.7% 정도 되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3.31%의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KB 같은 경우에는 내 카카오도 약간 묻어 있어서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국내 은행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1이 안 되는 PBR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저평가가 된 편입니다. 사실 배당만 보고 생각하면은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낮고요. 네, 부동산 임대 수익률을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를 봤을 때 여기서 더 내려갈 금리라는 게 있을까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네, 금리 인상을 바라보고 간다면 긍정적인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은행주는 한국에서는 저평가를 받고 있고 정부 리스크가 있다라는 그런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배당 받는 거 나쁘지 않다 정도라면, 그렇다면 한번 사볼만 하지는 않을까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다시 미국 주식인데요. 오메갈스 인베스터스라는 그런 주식인데 배당 수익률이 무려 7.48%나 되는 그런 주식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누적 배당액이 2.61불이나 되고요. 35불밖에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싼 주식인데 7%가 넘는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좀 어렵거든요. 미국의 헬스케어 부동산에 주로 투자를 하는 리츠 상품이고 코로나에 의한 피해를 많이 받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델타 변이나 확진자가 많아지고 중증 환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현재 배당을 유지할 수도 있고 요 배당 수익률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배당을 유지를 해왔지만 배당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버핏이 투자한 리츠 STOR입니다. 스토어 캐피탈인데요. 배당 수익률이 4%를 보여주고 있고 현재 가격은 35불 정도 됩니다.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면서 좀 유명해졌고요. 정말 근데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생각했을 때는 0.1% 정도 되는 비중이기 때문에 큰 비중으로 산 건 아니고요. 현금이 너무 많아서 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4%의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버핏의 목표 수익률을 생각을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현금 대신 산 게 아닌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핏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갔다라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의의가 저는 나름대로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배당 수익률이 4%만 되어도 유의미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만약에 상승을 해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최초에 투자를 할 때는 배당 수익률이 4%였지만 그 회사의 가치가 2배가 되고 4배가 되면은 배당 수익률이 8%가 되고 16%가 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현재 지금 부동산 임대 수익률이 3%를 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설프게 이제 자영업 하는 것보다는 큰 금액이 있다라면은 배당주에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금융소득 저하과세 구간에 진입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소득이 적고 현금이 흐름이 필요한 노년기에 가까울수록 배당주의 가치는 더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오늘 제 배당 내역을 한번 쭉 같이 살펴봤는데요. 사실 투자한 금액이 배당주에 투자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배당액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여러분들도 나도 월세 받고 싶다, 나도 일하면서 소소한 기쁨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배당주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역시도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는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